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유리. 가족은 남편과 둘뿐이고 전업주부이다. 시댁이 가까운 편이었는데 주말이 되면 시부모님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시아버지는 2년 전에 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고 현재는 일상생활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도 원래부터 게으른 성격의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돌보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시부모님과 동거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시댁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서로 집이 좁아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다. 나는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가 항상 걱정됐고 신경이 쓰였다. 시아버지도 나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만나면 늘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 그게 불만이었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의 일이다. 오늘 점심은 초밥 주문해서 먹을까 하고 유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비쌀 텐데 매번 신경 써줘서 고맙다. 유리가 오래간만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유리야, 번번이 고맙다. 아니에요. 매일 시중 드느라 힘든 나한테는 인사 한마디 없는 양반이 어쩜 그렇게 며느리한테는 입만 열면 고맙다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하잖아. 며느리한테랑 나한테 하는 거랑 진정성이 다르다 이 말이야. 뭐가 또 꼬여서 그래? 유리야, 네 시어미 말 신경 쓸 거 없다. 네, 너도 그래.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시아버지한테만 그렇게 아부를 떠니 떨기는? 네? 아부라뇨. 전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어머니, 유리는 아버지 몸을 걱정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나만 나쁜 사람이지? 그 일이 있은 후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말을 걸어도 무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도 병풍 취급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 갈 때까지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같은 상황이 이어졌고 나만 이 공간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 당연시했다. 나는 이 일로 많이 고민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올 거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고 계속 고민했었는데 다음 주말에는 다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하는 거 어때? 가끔은 그것도 좋지. 좋아요. 유리야, 너 가고 싶어 하던 데 있었지? 다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식구끼리 셋이서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셋이요? 예약 세 사람으로 해둘게. 셋이라뇨? 그래, 우리 셋. 나, 진수 너, 네 아버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부터 면전에 두고 유리를 무시하시더니 이젠 아예 왕따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진수 말이 맞다. 어른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누가 무시를 했다 그래. 사람 수 잘못센 걸 가지고 오버들이야. 남편과 시아버지가 한마디씩 하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자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시치미를 뗐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주의를 줘도 시어머니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눈에는 눈, 무시엔 무시. 이번엔 다 같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고 했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미리 짜놓은 대로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다. 오늘은 내가 디저트를 사왔다. 유리 너 슈크림 좋아하지? 네, 아버님 감사해요. 맛있겠다. 우리 셋이 디저트 먹을까? 난 차 좀 준비해 올게. 내가 시어머니를 제외한 3명분의 차만 내오자 시어머니 표정이 뜨악해졌다. 일단 시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우리 셋이서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웬일로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싹 무시했고 똑같이 되돌려줬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1억이야? 다 같이 나 하나 왕따 시키니까 좋아? 뭐라는 건지? 어떠세요? 이제 유리 기분 좀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나 갈래! 시어머니는 그러더니 정말 울면서 가버렸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도 반성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알아듣게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집에 가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자기는 나한테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댄다고 연락이 왔다.
자기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자기를 왕따시켰다며 피해망상으로까지 번져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심지어 이제는 시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한다는 것이었대. 나는 나 때문에 시아버지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대. 시어머니는 나 때문에 시아버지와 자기 사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분노에 찬 라인을 보내왔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는 줄 알아?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난 용서 못해! 라는 식의 라인이 몇 개나 왔고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그냥 무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 내가 안일십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매일매일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대.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했더니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머리도 가벼워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대. 그렇긴 해도 이렇게 평생 지낼 수는 없고 때를 봐서 풀어야겠다 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혼자서 집으로 찾아왔대. 계속해서 끈질기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인터폰 화면으로 봤더니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대. 화가 나거나 무섭다기보다는 그저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대. 문 안 열어? 너 계속 무시할래? 네 남편 내가 낳았어. 넌 은혜도 모르니?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옆집에 민폐 그만 끼치시고 돌아가세요. 잘못했다고 빌 때까진 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어디서 시어미를 깔봐?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앙칼진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겁이 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려줬대. 그러자 남편이 좋대하고 집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대. 그 말에 안심이 된 것도 잠시.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 게 더 불안해서 살짝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바닥에서 연기가. 불!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착화제에 불을 붙여서 우편함에 집어넣었고 그 불이 우편물에 옮겨붙자 현관 쪽에서 불길이 솟아오른 거였대.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현관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서둘러서 물을 뿌렸대. 점점 커져가는 불길을 보면서 진심 공포를 느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불을 껐대. 겨우겨우 불길은 잡았지만 우편함은 완전히 숯덩이가 됐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상기된 얼굴로 남편이 달려왔대. 누가 화재 신고를 했는지 소방차가 달려오고 일대가 난리가 났대.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냈대. 소방관과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물었고 나는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했대. 시어머니는 연행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대. 처음엔 난 모른다고 오리발 작전으로 나갔지만 경찰의 삼엄한 추궁 끝에 방화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체포됐대. 사람이 안에 있는 집에 방화를 저지른 죄는 중벌로 처벌됐고 실형 판결을 받게 된 시어머니는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시아버지는 한동안 자리에 눕고 말았대. 얼마 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또 어떤 흉한 짓을 할지 모른다며 이혼을 결심하셨대. 나와 남편은 상의 끝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돌보기로 하고 동거를 결정했대.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자상하고 애정이 넘쳤던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모성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며 자랐고 어머니와는 깊은 감정이 없다면서 앞으로 시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해도 특별히 가슴 아플 것도 없다고 했다. 시댁을 매각하고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한 우리 셋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시아버지는 우리랑 같이 산 뒤로 점점 더 건강해지셨고 활발하고 자상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한편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몇 번이나 나한테 사죄의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을 질렀을 때 그 공포는 아무리 편지를 많이 받아도 간단히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건 남편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시어머니와는 결국 그렇게 멀어졌고 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혼자서 고독하게 시설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 셋은 여전히 화목하게 다정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